예전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강제성 척추염은 남자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사실 한 여자보다 한 10배 정도 이상 남자에서 많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은 남자의 이 강제성 척추염 발병률이 여자보다 한 2,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관절에 생기는 통증을 노화 증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운동 마니아 김영래 씨도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일어나려고 하면 아이고 이러죠. 이래갖고 이제 좀 이렇게 조금 걸으면 조금 나아져요. 일어나서 계단 올라가는 거 못 올라가게 돼요. 10분 휴식인데 20분 휴식 중에서 한 10분 누워 있다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막 아이고 뭐 이렇게 계단을 막 못 올라가갖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요통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통증이 허리 한쪽에서만 나타났기 때문이다. 허리 통증과 함께 눈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포도막염이었다.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안과를 갔는데 거기 안과 선생님이 결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허리가 뭐 이렇게 아프면 이 병명을 큰 병을 가든지 해서 병명을 찾아라. 딱 이러더라고요. 아유, 안녕하세요. 강직 척추염 치료를 시작하자 더 이상 포도막염은 생기지 않았다. 좋아요. 네. 항 TNF 주사가 포도막염도 치료가 되니까 그 이후에는 포도막염도 안 생겼죠. 그렇죠. 네, 포도막염은 강제성 척추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관절 외 증상 중에 하나고요. 약 30%에서 40% 정도의 환자가 포도막염을 앓을 수가 있고요. 또 재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와의 이제 협진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막염은 강직 척추염 환자에게 자주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안과 검사를 받고 있는 이지유 씨. 포도막염이 반복돼 병원을 찾았다. 이게 불을 꺼도 눈이 아파요. 그러니까 빛을 보면 아프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을 끄고 눈을 까맣게 해도 아파요. 약간 심하게 말하면 칼로 도려내는 듯한 느낌? 왼쪽 눈만. 네, 저는 그때 거의 응급 상황이긴 했어요. 통증은 좀 어떠세요? 검사 결과 지유 씨는 강직 척추염이 의심됐다. 조금만 더. 네, 좋습니다. 각막, 그 검은 동자의 제일 겉에서 조금 뒤쪽이 이제 전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에 주로 이 염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또 남자분들이 조금 더 흔하고, 그 다음에 20대, 30대 이런 젊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양쪽을 다 침범하기보다는 한쪽을 침범하는데 양쪽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강직성 척추염과 관련된 포도막염의 특징입니다. 강직 척추염에 동반되는 포도막염. 포도막은 흰자 바로 안쪽에 있는 조직층으로 혈관으로 구성된 맥락막과 수정체를 조절하는 모양체,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로 구성된다.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생기고 물체가 흐릿하게 보인다. 강직 척추염 환자는 주로 포도막의 앞쪽에 염증이 생긴다. 여성의 경우 강직 척추염이 생겨도 남성보다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민지 씨도 통증이 참을만 했다고 한다. 엄청 이렇게 뒤뚱뒤뚱 걸었어요. 아예 여기 골반이랑 다리 자체를 이제 굽히지 못하니까 거의 그냥 이렇게 약간 뒤뚱뒤뚱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힘을 많이 못 주고, 네. 앉아있을 때는 별로 안 아팠고, 걸을 때나 아침이랑 잠자기 전에. 그리고 또 진통제를 먹으면 또 괜찮아졌어서, 그래서 그냥, 사실 뭔지 모르는데, 이제 약을 먹으면 아침하고 저녁만 좀 많이 불편하니까 그냥 약간 참으면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단지 여자는 이 병에서 좀 약하게 오는 경향이 있어서 뭐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강직이 오지 않은 혹은 천장관절의 뼈의 변형이 없는 그룹까지 다 모으면 남녀의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좀 남자들에 있어서 좀 더 심하게 가기 때문에 남자가 좀 3, 4배
더 많은 것뿐이지 이 전체 통틀어서 면역병으로 따지면 뭐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다. 강직 척추염에서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살짝 병의 활성도가 바로 운동이다. 올라갔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척추와 골반 사이에 있는 관절이 여기가 강직 척추염이 제일 먼저 염증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저절로 염증이 생겨서 변형이 오면은 강직성 척추염을 확진할 수가 있어요. 관절은 이제 주위에 인대도 있고 연골도 있고 이제 허리 같으면 디스크도 있고 한데 한 번 망가지면은 재생이 안 되는 조직이라 이제 통증이 있는데 무리해서 운동하다가 거기 다치게 되면은 좀 재생이 안 되니까 계속 고생을 할 수가 있어서 우선 관절 부위는 운동하다 통증이 있으면은 절대 무리해서 하지 말고 운동 방법을 바꾸는 게 좋아요. 민지 씨가 택한 운동은 요가다. 요가로 전신을 부드럽게 풀고 수업 전후 따로 시간을 내 스트레칭도 하고 있다. 저는 일단 거의 웬만하면은 주 5일에서 6일 정도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요. 매일 운동 가니까 운동 가고 끝나고 이제 폼롤러라든지 그런 스트레칭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업무 할 때도 너무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일단 허리도 안 좋고 네, 안 좋아서 그냥 한두 시간 한 번씩 그냥 일어나거나 좀 이제 좀 살짝 걷거나 하는 정도로 이제 해주고. 뭐 요가가 좋긴 하지만 남자들 요가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요가보다는 축구나 자기 좋아하는 농구나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척추를 많이 돌리는 뭐 골프나 혹은 탁구나 배드민턴 뭐든지 괜찮거든요.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는 운동. 근데 뭐 환자가 아킬레스건이 계속 부어가지고 점프를 못한다. 그러면은 농구 같은 거 하다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이제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운동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직 척추염 13년 차 김기수 씨. 그는 뜻밖의 찾아온 강직 척추염을 수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가장 힘든 게 몸의 강직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 강직을 빠른 시간 내에 풀어줄 수 있어서 보통 한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힘든 적도 있었고 저녁도 마찬가지였는데 요거 하게 되면 그래도 또 많이 빠른 시간 내에 풀리고 또 일상생활이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속에서 관절을 풀어주면 잠을 잘 때도 편안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뻣뻣함도 덜하다고 한다. 몸을 이렇게 쭉 말아서 이렇게 돌렸다가 돌렸을 때는 발을 반드시 이렇게 발바닥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 한다. 수영은 관절 하중을 받지 않고 근육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관절 유연성도 키울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수영은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강직성 척추염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많은 염증 관절염에서 수영은 많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스트레칭을 같이 한다면은 최고의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저쪽에 TV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매달리는 이렇게 몸에 힘 빼고 이렇게 매달리면은 이제 목부터 해서 척추 이제 엉덩이 쪽까지 근육이 이완이 되는 게 되게 느껴져요. 11년 차 수민 씨는 매달리기를 추천한다. 그러면 이제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내려가는 척추 라인이 이완되면서 좀 시원한 몸 이제 척추 변형이 안 되는 것에도 되게 좋은 운동이고 강직성 척추염이 진행함에 따라서 흉추가 앞으로 이제 숙여지는 그런 이제 경과를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운동을 통해서 좀 예방할 수가 있겠고 프랭크 자세라고 하죠. 그래서 프랭크 자세를 해가지고 이제 하늘을 보면서 허리를 이렇게 펴주는 그런 동작 그런 것들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집의 한쪽 모퉁이에서도 스트레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시원해지나요?
여기 그 윗가슴 근육이 조금 당겨져서 조금 라운드 숄더 되는 거를 조금 펴주는 그런 스트레칭이 되는 것 같아요. 한때는 서는 것조차 힘들었던 수연 씨.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다시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있다.